일론 머스크 얘기가 나왔으니까 일론 머스크 얘기를 좀 하겠는데요. 오늘 트위터에서 일론 머스크가 이사회의 이사로 들어왔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최대 주주가 됐다라는 소식은 어제 전해드렸죠. 근데 정식으로 오늘 트위터에서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제 이사회의 최대 주주로 이사로 참여하게 되고 2024년까지 임기가 일단 보장이 되는 이사직을 맡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제 저희가 보도해드리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분명히 그 경영에 간섭할 수 있는, 경영에 개입할 수 있는 영향력을 지금 확보했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트위터에다가 일론 머스크는 어떤 설문조사를 실시하냐 하면은 편집 기능이 필요하냐라는 질문을 올려놓았습니다. 편집 기능. 지금까지는 없었죠. 근데 과연 편집 기능이 필요하냐라는 질문을 올려놓았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보는데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까지 보았던 답변 쪽은 필요하다라고 답변한 사람이 70%가 넘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근데 이런 그 설문조사를 한다라는 것, 그리고 이사진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은 트위터의 체질 개선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여기저기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무려 30억 달러를 투자해서 트위터의 최대 주주가 됐다라는 것은 그만큼 뭔가 이유가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사업가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에 아주 기가 막힌 베팅을 한 것은 분명합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가 추진하고 있었던 트루스 소셜이 좌초 위기에 처해진 상황에서 트위터를 바꿔놓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어제 저희가 보도해드린 대로 그 트위터 새로 바꿔놓고서는 트럼프 대통령 계좌 오픈해주겠다 이렇게 나가게 되면 그러면은 트루스 소셜을 굳이 만들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입장이 바뀌게 되죠. 충분히 입장이 바뀔 수 있게 됩니다. 현재 트위터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손꼽히고 있는 게 일론 머스크입니다. 가장 많은 팔로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없어져서 그런 것인데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다시 들어오게 해준다고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들어오면 얘기가 확 달라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트위터는 완전히 살아나게 될 것이고,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투자한 30억 불에 2배, 3배 돈을 챙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생기게 될 겁니다, 분명히. 근데 이런 기회들을 지금 엿보고 있는 것이고요. 하여간 돈 버는 사람들은 이렇게도 벌고 저렇게도 벌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잘 법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전해드릴 소식 중에는 그것도 그거지만은 일론 머스크가 엊그제죠, 3일. 엊그제 트위터에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제목으로 뽑아놓은 것처럼 기업 ESG가 악마의 화신이라는 생각이 점점 확신하게 됐다. 악마의 화신이다. ESG가 뭐냐?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이 세 단어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환경 문제, 그 다음에 사회적인 문제, 그 다음에 통치, 권한에 대한 문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어져 있다. 그 ESG라는 것이 기업들한테 지금 일일이 다 적용이 되어 온 지 상당히 오래됐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 대기업인 블랙록, 심지어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그런 대기업들이 ESG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ESG 규정 혹은 원칙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혹은 정책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흔히 예전에 많이 들어왔던 표현으로 바꾸면은 워크 기업, 그러니까 깨어있는 기업, 각성 기업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환경 문제, 결국은 기후변화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친환경,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기업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주변을 잘 더듬어 보시면은 특히 대기업들이 우리는 친환경적인 혹은 기후변화에 대처해서 기후변화와 직접 관련된 사업을 하는 회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생각을 해볼까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가 기후변화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소프트웨어 만드는 건데. 그런데 이 소프트웨어 만드는 회사가 기후변화를 위해서 어떤 모종의 활동을 한다, 노력을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죠.
예, 뭐 무슨 에너지 회사들이 기후 변화를 대처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건 뭐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아무런 관계 없을 것 같은 회사들도 우리 회사가 기후 변화를 위해서 뭐를 한다, 이렇게 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들을 주변의 대기업들이 기업 홍보하는 걸 자세히 보시면은 눈에 자주 띄실 겁니다. 소셜에 대한 이야기, 사회적인 이야기도 이게 결국은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이런 이제 뭐 성평등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깨어있는 워크 문화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 회사는 성평등, 뭐 우리 회사는 LGBTQ를 환영하는 회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자세히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대기업들은 거의 다 그렇게 자기 회사를 소개할 때 거의 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회사는 편견이 없고 차별이 없고 LGBTQ 다 환영하고 성차별이 없는 회사, 이런 식으로 다 하고 있는 것이죠. 또 거버넌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별이 없는 회사를 만들겠다. 예. 그러니까 이러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최근 몇 년 동안 비즈니스 업계에서 폭발적인 투자를 받는 회사들이 되어졌다. 증권가도 그렇고 월가에서 보면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때 다른 회사보다도 이왕이면 같은 비슷한 회사가 있으면은 이런 ESG 정책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한테 먼저 투자하는 이런 모습들을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보여왔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던 인물로 지목되는 사람이 조지 소로스입니다. 소로스가 투자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따라서 그렇게 투자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기준이 뭐였겠느냐? 결국은 이제 이런 ESG 정책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블레이즈 미디어라는 보수 매체가, 언론 매체가 있는데요. 이 블레이즈 미디어의 공동 설립자인 글렌 백이라는 인물이 바로 이 문제를 오래전부터 지적하고 왔던 인물입니다. ESG가 정부의 손을 더 멀리 확장해서 소기업과 가족의 주머니까지 손을 뻗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게 이제 대기업, 기업을 통해서 정부가 일반 민간인들의 속주머니 사정까지 파고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이러한 그 시스템,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이제 이야기가 될 수 있다. 글렌 백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은 ESG 펀드가 중국 공산당 스타일의 기업들에 대한 사회적 신용 점수와 같다는 점을 언급하고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신용 점수가 어떤 것인지는 아시죠? 크레딧 스코어. 그 사람의 신용도를 점수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돈 꿔간 거 제때 잘 갚더라. 이렇게 신용도를 평가해가지고 저 사람 스코어 얼마. 그러면 그 신용 점수를 다른 은행들이라든가 이런 그 랜드로더들이 전부 다 그 신용 점수를 인정해주고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대출도 해주고 돈도 빌려주고 각종 서비스들을 해주는 이런 모습들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할 때에도 투자자들이 ESG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놓고 기업들을 레벨을 평가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ESG 정책이 많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평가를 더, 신용도를 더 주어서 투자자들이 더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있게 이렇게 해왔다라는 겁니다. 거대한 펀드가, 이미 그러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펀드가 있어서 그쪽으로 거대한 자금이 움직여지니까 다른 작은 규모의 투자자들이 그렇게 따라가는 모습들로 계속 월가에서는 일이 진행이 되어져 왔던 것이었고요. 기본적으로 은행이나 기업이 이 세 가지 지표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은 신용 점수와 비슷하게 보이는 낮은 등급이 이제 주어지게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러한 그 ESG를 가지고 기업들을 평가해 왔던 것이 알게 모르게 공공연한 비밀처럼 지금 이제 월가에서는 그렇게 되어져 왔다라는 것이 글렌 백의 주장이고요. 여기에는 동성애자들의 권리, 기후 변화 또는 엘리트 이사들이 도덕적으로 의심의 여지가 없는 다른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선을 지키지 않는다면 개인들도 ESG 정책으로 인해서 더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글렌 백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블랙록의 강력한 CEO라고 이야기하는 레리 핑크라는 CEO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2022년 CEO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러니까 본인이 투자한 회사들한테 보낸 편지겠죠. 자신을 자본가로 자처하면서도 ESG를 홍보하면서 기후 리스크는 투자 리스크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이제 투자자들이 그런 말을 하면은 투자를 받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거죠. 기후 리스크가 투자 리스크다.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기업이 안전한 기업이고 기후 변화에 대처하지 않는 기업은 불안정한 기업이다라고 이야기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글렌백은 기업 ESG가 악마의 화신이라는 것을 점점 더 확신하고 있다라는 머스크의 말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구 온난화를 믿고 전기 자동차 회사를 만들고 우주선을 만드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뒤에 사진에 제가 이거를 그 트윗 내용을 써놨는데요. 이 일론 머스크가 여기 보면은 I'm increasingly convinced. 나는 점점 더 설득당해지고 있다. 뭘 설득당하냐면 corporate ESG, 그러니까 기업 ESG라는 것이 devil incarnate, 그러니까 악마의 화신이라는 거죠. 악마가 다시 태어난 환생한 악마의 화신이다. 예, 그거를 지금 점점 더 설득당하고 있다. 그렇다라고. 그러니까 점점 믿어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일론 머스크가 자기 개인 트윗에다가 바로 올린 게 아니고요. 누군가한테 댓글을 달아줘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겁니다. 누가 한 말에다가 댓글을 달아주면서. 근데 이 앞뒤에 있는 다른 이야기들을 보면은 일론 머스크는 ESG를 추방해야 된다,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아주 강하게 주장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그러면 전기 자동차 만드는 사람, 이거 친환경 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친환경 사업을 하는 사람,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자회사들 중에는 저것도 있죠. 테슬라에서 충전하는 그 태양광 사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양열 충전기 하는. 그러니까 이런 그 친환경,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친환경 사업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이건 정말 놀랄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ESG의 문제점은 깨어있는, 그러니까 워크 컬처라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AP통신은 로스앤젤레스 판사가 4월 1일 캘리포니아에 있는 법인에 대해서 특정 인종, 민족, LGBT 그룹들로 이사회를 다양화하는 의무화한 것은 위헌이다라고 판결했다는 보도를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회사 이사회가 있는데 이사회라는 거는 원래 투자한 사람들, 투자자들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은 이 회사의 발전에 어떤 충분한 결정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인물이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사회이사로 영입을 한다거나 이런 인물들이 이제 들어오는 것이 이사회인데 결국은 회사 경영진들이 경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감독하고 그리고 경영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또 이제 이사회의 하나의 역할이죠. 근데 그 이사회의 이사를 구성을 하는데 이런 인종, 민족, LGBTQ 이런 것들을 배분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사회를 조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회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상하죠? 이건 회사 운영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마치 조 바이든이 행정 내각을 꾸리는데 우리 장관들 중에서 일정 부분은 LGBTQ에서 일정 장관들 몇 명 맡고 또 여성이 또 장관 몇 명 맡고 남성 여성 비율 좀 챙겨보고 그다음에 인종도 좀 비슷해야 되니까 에이시안 한 명 좀 집어넣고 흑인들 좀 몇 명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하는. 요번에 대법관 보십시오. 잭슨 대법관 후보로 지명을 했을 때에도 흑인 여성을 대법관으로 하겠다. 그 사람이 무슨 훌륭하고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피부색하고 남자 여자 구분해가지고 대법관 집어넣겠다라고 그렇게 공약을 하고 그 공약했으니까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준, 정상적이지 않은 비정상적인 기준 이런 것들에 대해서 LA 판사가 제대로 된 판결을 내놨던 거죠. 그런 식으로 의사결정하는 건 위헌이다라고 한 겁니다. 원래 이사회의 구조라든가 역할이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일부 캘리포니아 주민들조차도 ESG 규제의 폐해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머스크의 발언은 3월 21일 강력한 정부기관인 증권거래위원회가 수백 개의 기업들이 지구온난화 배출량을 표준화된 방식으로 보고하라고 명령한 것을 폭로한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에 이어서 나온 것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블레이즈 미디어에서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워싱턴 포스트가
보니까 증권거래위원회에서 기업들한테 이런 압박을 했다라는 이야기이죠. 놀랄 것도 없이 워싱턴 포스트는 기후변화와 싸우는 데 있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도력이 이게 반영이 된 것이다 라고 오히려 용비어천가 같은 그런 기사를 써놨는데, 그런데 실제로 기업들한테 이렇게 증권거래위원회가 압박을 하는 것은 부당한 압박인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지구온난화 배출량을 표준화된 방식으로 보고하라 그러면 그 도대체 뭐 어쩌라는 얘기입니까? 이런 방식에 대해서 보고할 준비가 안 돼 있는 회사들은 이걸 보고하기 위해서 또 다른 부서를 만들고 직원을 고용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인데,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일거리를 만들어주게 되면은 원가가 올라가는 것이고 소비자들을 결국 가격 올라가는 인플레이션 되는 것이죠. 이게 물가 상승 요인이 되는 것이죠. 블룸버그의 오피니언 칼럼니스트인 맷 레비는 모두가 지금 ESG 하기를 원한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런 컬럼을 씁니다. 인간은 증권거래위원회의 결정이 많은 ESG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좌파들은 일제히 다 지금 ESG 기업들을 더 많이 양산해내려고 이야기를 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ESG 하면은 일자리 창출된다고 지금 여기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얘기입니다. 기업들이 배출량, 온난화, 아니 그런 식으로 보고할 준비가 돼 있는 기업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상장 기업들이 예전에 있지도 않았던 새로운 부서하고 직원들을 고용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보고 일자리 창출이라고 좀 떠드는데 물가 상승 생각은 안 하는 거죠. 일론 머스크는 바쁜 주말을 보냈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플랫폼을 비난했었고 트위터에 다른 누구보다 많은 주식을 보유하게 됐고 그는 또한 화요일 트위터의 이사회에 이사로 합류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 트위터의 이사가 되면은 개인적으로는 14.9% 이상의 지분을 소유할 수 없게 돼 있다고 합니다. 정관상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 블레이즈 미디어 쪽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이번에 발표한 게 9.2%의 지분을 샀다라고 보고를 한 건데 이번에 산 게 처음이겠느냐? 일론 머스크가 예전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분이 또 있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실제로는 일론 머스크가 지금 트위터에 대해서 지분 확보한 게 9.2%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긴 추측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의 경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참여하게 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보수 진영에서는 엄청난 기대감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렌 보버트, 이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 못지않은 아주 강성 여성 하원 의원인데요. 이 로렌 보버트 하원 의원이 머스크가 트위터에서 이러한 자세를 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요구한 게 뭐냐면 플랫폼의 언론의 자유 정책을 다시 복원해라. 지들 구미에 안 맞는 말 한다고 뭐 보수적인 이야기 한다고 쫓아내는 거 못하게 해라. 검열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해라 이거죠. 두 번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지 상태에서 지금 계정이 정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돌아올 수 있도록 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머스크가 해야 될 일 두 가지다. 언론의 자유 확보해 주는 거하고 보장해 주는 거하고 트럼프 대통령 계정 다시 만드는 거. 이 보버트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건 뭐 저도 어제 얘기했던 건데. 보수주의자들은 머스크가 트위터에서 금지된 보수주의자들의 복귀를 도울 것이라는 기대에 지금 굉장히 머스크를 응원해주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헷갈리죠? 머스크는 과연 친환경주의자일까요? 아니면 보수주의자일까요?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트위터 쪽에서는 머스크를 환영한다라는 메시지를 내놓았고요. 지금 트위터에 사장을 하고 있는 파라그 아그라왈은 플랫폼에서 솔직하고 다채로운 것으로 알려진 머스크를 환영한다라는 메시지를 내놨고 나는 우리가 일론 머스크를 우리 이사회에 지명하게 돼서 기쁘다. 최근 몇 주간 일론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그가 우리 이사회에 큰 가치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발표가 나오기 전에 이미 몇 주 동안 트위터의 CEO랑 일론 머스크랑은 계속해서 회사 운영, 방침, 이런 앞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던 겁니다. 다시 기억을 더듬어 드리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주식을 30억 달러어치 트위터의 주식을 산 것이 3월 14일입니다. 산 날짜가. 근데 발표를 4월 1일 날 했죠. 그러니까 3월 14일 날 그것을 사기 전부터 이미
CEO하고 트위터 CEO하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왔던 것이고요. 머스크 입장에서는 본인이 원하는 정책들이 트위터에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투자를 했겠죠. 아무런 변화라든가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었다면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정상적인 사업가라면.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미 머스크와 아그라왈 사장 사이에 어떠한 교감들이 오고 갔는지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고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일반에 이제 알려지게 될 것이다. 아그라왈 사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바로 트위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열정적인 신사이자 동시에 강렬한 비판자이며 우리를 장기적으로 더 강하게 만들 것이다. 일론 웰컴. 이렇게 이제 성명을 내놨습니다. 이게 그런 것으로 보아서는 트위터가 일론 머스크가 제시하는 방향들대로 하면 장기적으로 굉장히 발전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러면은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이제 지금 많은 보수주의자들이 원하는 것처럼 트위터가 예전처럼 다시 이 언론의 자유, 발언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모습으로 바뀌고, 그리고 퇴출당한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다시 복원시켜주는 형태로 가는 것을 지금 보게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일론 머스크는 오늘 여론조사를 통해서 본인이 이제 편집 기능이 필요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던졌죠.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간섭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어제 제가 보도해드린 대로 일론 머스크는 처음부터 IT 출신이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IT, 그러니까 서로 이제 스타트업 하는, 그 당시에는 벤처라고 이야기했었죠. 이 벤처 기업들, 특히 인터넷 관련 벤처 기업들을 육성을 해주고요. 그 벤처 기업들 처음 시작하는 회사들을 눈여겨보고 있다가 자본가들하고 연결시켜주는 그런 일을 실리콘밸리에서 꽤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회사들을 공룡 기업으로 키워낸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트위터의 일에 관여하는 것은 일론 머스크한테는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에 해봤던 일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머스크가 트위터의 체질을 바꾸는 거가 굉장히 소비자들의 구미를 당기게끔 체질을 바꿀 것이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분명히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쪽으로 갈 것이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프리덤 컨보이를 지지했던 모습을 본다거나 여러 가지 질문들, 설문조사했던 이런 것들을 볼 때 분명히 자유 발언 이런 걸 보장해주는 형태로 트위터를 바꿀 것이다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트위터가 바뀌게 되면은 과연 유튜브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다른 소셜 플랫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이게 저희가 또 이제 지켜봐야 되는 또 하나의 관건이 될 것이고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계정을 복원하는 문제는 얘기가 좀 다를 수 있다. 그거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트루스 소셜이 거의 좌초 위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트루스 소셜의 좌초 위기가 게러 쪽으로 합치는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될지, 아니면 그냥 이 트루스 소셜을 하려고 그랬는데 트위터가 제대로 바뀌는 것 같아서 나는 트위터로 다시 돌아갈래라고 할지, 이거는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트위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다시 오픈해 줄지 안 줄지도 사실은 알 수 없는 부분이, 그 부분은 진짜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자유 발언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쪽으로 방향 선회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이미 많이 빠져나갔던 보수 진영의 이용자들이 다시 트위터로 돌아오게 만들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되기 때문에 하여간 뭔가 좀 복잡한 일들이 좀 벌어지게 될 것 같다. 재미있는 것은 트위터를 처음 창업했던 잭 돌시도 머스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했었다라는 것이죠. 돌시는 3년 전에 이런 말을 했답니다. 그는 실존적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생각을 공개적으로 공유하는 데 집중한다. 그렇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것을 매우 존경하고 그에 따른 모든 우여곡절들을 존경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이 CEO들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한 그런 생각을 잠깐 해보았는데요. 뭐냐면은 우리는 주변 이제 이런 뉴스들을 접할 때 누가 이렇게 했대더라, 누가 누굴 했대더라.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기가 쉽냐 하면은 그럼 얘가 누구 편이야? 이런 식의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아, 그러면은 머스크는 트럼프 편인가? 보수인가?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기가 쉬운데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선 긋는 거죠. 선 긋고 구분하는 거죠. 이렇게 갈라놓은 이쪽. 그게 생각하기가 편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보통 대부분의 분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머스크가 저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머스크가 지금 트위터 사장들을 갖다 다 뒤집으려고 그러는 건가?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이제 가지는 것인데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게 아닌 겁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런 누구 편, 뭐 이런 거의 개념이 없습니다. 예. 뭐 누구 편이라면 자기 편이겠죠. 나는 내 편. 예. 근데 누구 편, 뭐 누구 편 이런 식의 개념이 있는 게 아니고요. 특히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나는 정치적으로 우파 좌파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 머릿속에서는 과연 인류는 어느 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앞으로 사회가 발전하게 되면은 결국은 사람들의 생활은 어떻게 바뀌게 될 것인가? 결국은 이런 실존적인 현실적인 문제에만 관심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럼 나는 무엇을 할까? 당연히 앞서 나가서 요걸 하면은 이거 돈이 될 수 있겠구나. 야, 이걸 하면 돈이 될 수 있겠구나. 이거를 찾아내는 귀재입니다. 아주 천재적인 인물이.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트위터에 투자하고 트위터의 체질을 바꾸는 것이 트럼프 편이다 된가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 제가 좀 말을 길게 했습니다만은 그렇다라는 것이죠.